어,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미학에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죠. 바로 숭고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숭고함. 이게 뭐랄까, 그냥 아름답다, 예쁘다, 이런 말로는 딱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뭔가 좀 압도적이면서도 때로는 좀 두렵기도 한 그런 거예요. 오늘 저희가 볼 자료는 주로 학술 논문인데요. 특히 독일 철학자 헤겔, 이 헤겔이 숭고를 어떻게 봤는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칸트 같은 다른 철학자들 생각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더 분명해지니까 그것도 같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숭고함이라는 거 보통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여러분은? 많은 분들이 아마 거대한 산맥이나 뭐 폭풍우 치는 바다, 이런 자연 앞에서 느끼는 어떤 경외감, 압도감, 이런 걸 먼저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자료 보니까 버크라는 철학자는 이걸 약간 고통이랑 쾌락이 좀 뒤섞인 아주 강렬한 감정으로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버크는 그랬죠. 약간 그 위험하거나 거친 것, 무질서한 것 앞에서 느끼는 공포. 근데 그게 또 묘한 쾌감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요. 아, 공포 섞인 쾌감, 흥미로운데요. 근데 칸트 얘기로 넘어가면 칸트한테 이 숭고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었다면서요? 아, 네. 칸트에게 숭고는 미학 이론에서 아주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죠. 칸트는 우리가 숭고를 경험할 때 예를 들어서 저 광활한 우주나 아니면 뭐 엄청난 폭풍 같은 걸 볼 때요. 우리의 감각이나 상상력은 그걸 한 번에 다 담아내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힌다고 봤어요. 한계에 부딪힌다. 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요. 우리의 이성, 이 이성은 오히려 그 감각적 한계를 넘어서는 자신의 어떤 무한한 능력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특별한 종류의 정신적인 쾌감,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숭고하다기보다는 그 대상을 마주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 특히 이성의 승리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칸트는 숭고가 대상의 속성이 아니라 우리 주관의 판단 능력, 특히 이성의 역할과 관련된다고 강조했어요. 뭐 끝없이 펼쳐진 공간 앞에서 느끼는 수학적 숭고나 아니면 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느끼는 역학적 숭고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우리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정신적인 드라마네요. 그런데 오늘 중점적으로 볼 해겔은 이 관점을 완전히 틀었다고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네, 맞아요. 헤겔은 칸트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합니다. 숭고를 어떤 주관적인 감정 상태보다는 예술이 역사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 안에서 파악하려고 했어요. 예술사의 발전 과정이요? 네. 특히 헤겔은 예술 형식을 크게 상징적, 고전적, 낭만적으로 나누는데 그 첫 번째 단계인 상징적 예술 형식의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숭고를 지목했습니다. 상징적 예술 형식.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헤겔한테 예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이념, 그러니까 내용이죠. 그 내용이 감각적인 형태, 즉 형식을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과정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상징적 단계에서는 아직 그 정신적인 내용과 물질적인 형식이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념은 무한하고 굉장히 깊은데 그걸 표현하려는 형태는 아직 유한하고 좀 미숙하고 부적합한 거죠. 아, 그러니까 뭔가 담으려는 내용은 엄청 큰데 그릇이 너무 작거나 모양이 안 맞는 그런 느낌인가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내용이 형식을 막 넘어서려고 하거나 아니면 형태가 내용을 제대로 표현 못해서 뭔가 좀 뒤틀리거나 불완전해 보이는 상태인 거죠. 음,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예술에서 그런 걸 볼 수 있죠? 자료에서도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고대 이집트 미술이나 건축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거대한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아니면 그들의 신상들 있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어떤 신적인 것, 무한한 것, 절대적인 정신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하지만 그 표현 방식이 어때요? 그냥 엄청나게 크거나 아니면 형태가 좀 기형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 조각처럼 딱 인간적이고 균형 잡힌 느낌은 아니죠? 바로 그겁니다. 해겔은 바로 이 지점, 즉 표현하려는 이념, 내용과 그것을 담아내는 물질적 형태, 형식 사이의 불일치, 이 잘 맞지 않음에서 오는 어떤 긴장감, 그 부조화 자체가 바로 숭고함의 본질이라고 본 거예요. 와, 그러니까 숭고함이 단순히 우리가 와, 대단하다 하고 느끼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 작품 자체가 그 내용과 형식이 서로 막 씨름하고 있는 그 모습, 그 과정 자체에 있다는 거네요. 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이념에 비해서 형식이 부족하다는 인식, 이것이 해결이 말하는 숭고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무한한 것을 유한한 것으로 표현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어떤 불균형, 긴장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칸테가 우리 내면의 이성 능력, 그 초월적인 힘에 주목했다면 헤겔은 예술 작품이라는 객관적인 대상 안에서 내용과 형식의 관계, 특히 그 둘 사이에 어긋남, 잘 맞지 않음에서 숭고를 찾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해겔에게 숭고는 나중에 등장하는 내용과 형식이 아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고전기 그리스 예술의 아름다움과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인 거죠. 아름다움이 조화라면 숭고는 부조화 속의 장엄함이랄까요? 부조화 속의 장엄함. 표현 좋네요. 그럼 헤겔의 이런 생각은 그냥 과거 예술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나요? 물론 그 영향이 계속 이어집니다. 놀랍게도 해결의 이런 아이디어가 현대 철학이나 예술론에도 영향을 줘요. 오, 정말요? 어떻게 이어지죠? 내 자교에서도 언급되는데 예를 들어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같은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는 해결의 숭고 개념을 좀 비틀어서 사용합니다. 리오타르는 현대 아방가르드 예술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표현 불가능한 것을 표현하려는 시도 자체에 있다고 봤는데 이게 해겔이 말한 이념과 형식의 불일치와 연결된다는 거죠. 아,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굳이 표현하려고 할 때 드러나는 어떤 것. 그게 숭고하다? 그렇죠? 또 다른 예로 슬라보의 지젝 같은 철학자는 해겔의 부정성 개념을 통해서 숭고를 재해석하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그 대상 너머에 있는 어떤 근원적인 없음, 무 같은 것을 언뜻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숭고한 경험이라는 식으로요. 와, 이게 현대 철학까지 이어지면서 계속 재해석되고 있다는 게 놀랍네요. 숭고라는 개념이 정말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숭고는 단순히 과거의 미학 개념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쉬면서 우리의 예술 경험이나 세계 인식을 설명하는 데 유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칸트와 헤겔의 숭고 개념을 비교해 봤는데 칸트의 숭고는 주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 즉 감각적 한계를 넘어서는 이성의 능력을 확인하며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네, 그렇죠. 주관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이 강했죠. 반면에 헤겔의 숭고는 좀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예술이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특히 초기 상징적 예술 단계에서 나타나는 정신적 내용과 물질적 형식 사이의 근본적인 불일치, 그 긴장 관계 자체에 주목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술사적 맥락과 내용 형식의 객관적 관계가 해겔에게는 중요했죠. 좋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해겔이 말한 이 내용과 형식의 불일치로서의 숭고함이라는 관점이 있잖아요. 이걸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예술이나 문화현상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아, 현대 미술이나 미디어 같은 거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되는 좀 난해한 현대 미술 작품들 혹은 뭔가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미디어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해겔의 숭고 개념이 어떤 실마리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뭔가 의미는 전달하고 싶은데 표현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듯한 느낌? 네. 어쩌면 그 의미를 붙잡으려는 영원한 노력과 그 표현 사이의 긴장감, 그 불완전함 자체가 어쩌면 숭고함의 또 다른 현대적인 모습은 아닐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의미와 표현 사이의 영원한 긴장. 오늘 마지막에 던져주신 질문이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논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